은퇴 후 예상과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진다면? 퇴직하면 한가롭게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나도 그랬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열심히 살았고 적지 않은 연봉을 받았으니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퇴직 후 6개월 예전의 직함이 무색할 정도로 급격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과장님이라 불리던 나는 이제 카페에서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나르는 알바생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일했던 후배들은 여전히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하는데 나는 60세에 다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믿을 수 없었지만 이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퇴직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생계를 위해 다시 일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일까요? 은퇴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시대가 변했기 때문일까요? 지금부터 은퇴 후 예상치 못한 현실을 마주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왜 우리는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간과하면 안 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대기업 임원에서 편의점 알바로 마이너스 직업이 아닌 나를 준비해야 한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58세에 퇴직한 김 부장님입니다.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며 연봉 1억이 넘는 임원이었지만 60세가 되자 더 이상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충분히 재취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일할 곳이 왜 없겠어? 자신만만했던 그는 수십 군데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지면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현실이더라고요. 은퇴하면 경험이 많으니 어디서든 쓸 줄 알았는데 세상은 나보다 젊고 빠른 사람들을 원했어요.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은퇴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쌓은 경력만 믿고 있다가 퇴직 후에는 전혀 다른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현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해결책. 직장 다니는 동안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부업이나 전문 기술을 익혀라. 경력을 재정리하고 새로운 환경에서도 통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브랜딩하라. 퇴직 후 내가 할 일을 최소 5가지 이상 리스트로 만들어라. 2. 연봉 8천만 원 받던 공무원, 퇴직 후 택배기사로 마이너스 노후자금 관리가 필수다. 두 번째 사례는 60세 정년퇴직을 한 이 과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퇴직 후에는 쉬엄쉬엄 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퇴직을 해보니 매달 나오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연금이 나오면 넉넉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세금, 건강보험료, 각종 생활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결국 그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새벽부터 택배 상자를 나르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삶을 설계하지 않고 공무원 연금만 믿고 있다가 현실과 맞닥뜨린 것이죠. 해결책. 연금이 있어도 추가 소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퇴직 전부터 은퇴 후 예상 지출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대비하라. 실버 창업, 주식, 부동산 등 노후 수익 모델을 미리 연구하라. 3. 건설사 임원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마이너스 건강과 체력이 자산이다. 세 번째 사례는 57세에 퇴직한 최 상무님의 이야기입니다. 건설사에서 임원까지 올랐던 그는 퇴직 후 자신이 할 일이 많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일을 해보니 체력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하루만 일하면 이틀은 누워 있어야 했어요. 그는 과거에는 운동도 하지 않고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체력이 부족해지니 하고 싶은 일을 해볼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해결책. 은퇴 후 체력 관리가 중요하다. 운동을 생활화하라. 건강을 유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의미가 없다.
50대부터 체력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꾸준한 운동을 하라.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위 사례와 같은 현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훨씬 나은 은퇴 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직업을 준비하라. 연금만 믿지 말고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라. 체력과 건강 관리는 은퇴 후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지금 5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비하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때 은퇴 후에도 후회 없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6개월 대기업 과장이 된 알바생. 60세 이후의 충격적 현실. 마이너스 전문가 칼럼 마이너스.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수십 년을 일한 회사에서도 한순간에 밀려나고 누구나 존경받던 직함이 사라지면 그냥 나이든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퇴직한 순간부터는 회사에서의 명함이 아니라 내 삶의 진짜 명함이 필요해지는 것이죠. 앞선 사례에서 우리는 퇴직 후 예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마주한 이들의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은퇴를 준비하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대체 불가능한 나를 만들어라. 나의 브랜드를 새롭게 정의하기. 우리는 오랜 직장 생활 동안 회사의 브랜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대기업 과장, 공무원, 연구원, 영업부장 같은 직함이 나를 대표했죠. 그런데 퇴직 후에도 이런 타이틀이 통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회사가 나를 필요로 했던 것은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직무 능력이었을 뿐입니다. 은퇴 후에는 이제 내 이름 하나로 세상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문성을 찾아라. 내가 오랫동안 해온 일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세요. 예를 들어 30년간 영업을 했다면 실전형 영업 노하우라는 강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대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했다면 퇴직자를 위한 이직 컨설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온라인 명함을 만들라. 블로그, 유튜브, SNS를 활용해 자신의 전문성을 보여줄 콘텐츠를 제작하세요. 나는 그런 거 못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70대 유튜버가 등장하고 60대 블로거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알릴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사라진 후에도 나를 기억해줄 사람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 인맥을 활용하라. 퇴직 후 가장 힘든 것은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 동료, 거래처, 예전 고객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나의 새로운 방향을 알려야 합니다. 나는 은퇴했으니 이제 연락할 일이 없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오히려 이때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시점입니다. 2. 은퇴 후에도 월급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라. 수익 파이프라인 구축하기.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노후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은퇴를 하면 고정 수입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퇴직 전에 새로운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퇴직 전부터 부업을 시작하라. 부업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결국 퇴직 후 내 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부터 온라인 강의를 만들거나 글을 쓰거나 코칭을 시작하면 은퇴 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연금만 믿지 마라. 공무원 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퇴직 후 받는 돈이 한 달 생활비에 충분할 거라 생각하나요?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한 달 10만 15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로 생활이 가능할까요? 연금 외에도 월 5만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소규모 창업, 투자, 1인 비즈니스를 검토하라.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전자책 출판, 주식 배당 투자, 원격 강의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라도 미리 시도해 보는 것. 은퇴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3. 건강이 곧 돈이다. 은퇴 후에는 체력이 자산이다. 은퇴 후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았듯 57세에 퇴직한 건설사 임원이 일용직을 전전하는 이유도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체력이 약하면 은퇴 후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지금부터 체력 관리를 시작하세요. 50대부터 꾸준히 운동하라. 걷기, 근력 운동, 요가, 필라테스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단순한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력 운동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몸을 혹사시키는 일을 줄여라. 은퇴 후 다시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과거에는 건강이 나빠지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나이 들면 돈보다 중요한 것이 체력입니다. 은퇴 후의 건강 비용을 고려하라. 노후 의료비는 생각보다 큽니다. 미리 건강검진을 받고 지금부터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들이세요.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순간이다. 퇴직 후 6개월 만에 대기업 과장이 알바생이 되는 현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퇴직 후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는 바로 준비의 유무입니다. 나를 브랜드화하라. 회사의 명함이 아닌 내 이름으로 살아가라.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라. 연금만 믿으면 망한다. 체력 관리가 곧 자산이다.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당신은 어떤 은퇴를 맞이하고 싶나요? 지금부터라도 진짜 은퇴 후 삶을 준비하세요. 그 선택이 10년 뒤에 당신을 결정할 것입니다. 퇴직금으로 투자했다가 전 재산 날린 60세 전직 은행원의 후회.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 중일 때는 은퇴 후 삶을 막연하게 편안하고 여유롭겠지 하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막상 그 시기가 다가오면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오래 몸담았던 직장에서 퇴직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 돈을 어떻게 불릴까 고민하다가 위험한 투자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어요. 오늘은 그런 안타까운 사례 중 하나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지인 중에 은행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시다가 60세에 은퇴하신 분이 있어요. 은행원이셨으니 돈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았죠. 정년퇴직을 하시면서 목돈이 생기니 그걸 그냥 두지 않고 더 불려보겠다고 마음먹으셨대요. 문제는 은행원이었으니 주위에 이른바 믿을만한 투자 정보가 넘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지인분도 그 중에 혹해서 퇴직금 상당 부분을 위험도가 높은 펀드와 주식에 넣어버리고 말았죠. 처음에는 수익도 괜찮았대요. 23개월 정도 조금씩 올라서 나 괜찮은 선택했구나 하며 스스로 대견해 하셨죠.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주가가 갑자기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마이너스가 나더니 그걸 만회하려고 추가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때가 돌이켜보면 결정적인 오류였다고 해요. 곧 반등할 것이다. 지금이 바닥이다 하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걷잡을 수 없는 손실로 이어져 버린 거죠. 결국 몇 개월 만에 퇴직금 대부분을 날리고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셨습니다. 이분 말씀이 가족 앞에서 큰소리치며 퇴직금 받았다고 흥청거릴 때가 가장 부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창 직장에 다닐 땐 상상도 못했던 예금 이자보다 훨씬 무서운 현실을 비로소 제대로 경험하게 되셨다고요. 하지만 이분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똑같이 시행착오를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례뿐만 아니라 은퇴 후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사례 3가지를 좀 더 소개해 볼까 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나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 57세 자영업자, 어씨 노후자금 오해의 함정. 어씨는 수십 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했지만
가게가 잘 될 때 손님이 몰리면 직원 더 쓰고 인테리어 다시 하고 이렇게 재투자를 계속하느라 정작 은퇴 자금이라는 걸 거의 마련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곧 은퇴할 텐데 조금씩 저축은 하고 있냐고 물으면 가게 잘 되니까 문제 없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매출이 급락하면서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퇴직을 서둘러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막상 나와보니 손에 남은 돈이라곤 부랴부랴 정리하느라 건진 소액뿐이었다고 해요. 정년이 따로 없는 자영업이니 은퇴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믿었던 게 오산이었다며 지금이라도 재취업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듣고 나면 누구라도 남 얘기 같지 않다 싶을 정도로 흔한 실수죠. 월급이 있건 없건 사업이 잘 되건 그렇지 않건 은퇴가 멀게만 느껴져서 대비를 하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된다는 사례입니다. 이 55세 부부 B씨 자녀 교육비에 몰빵하다가 빈손으로 은퇴. B씨 부부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남들처럼 큰 집이나 좋은 차에는 별 욕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자녀 교육만큼은 최고로 시키고 싶어서 사립학교, 해외 연수, 각종 학원까지 돈을 아끼지 않았죠. 아이들이 잘 자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성공할 거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아이들이 크고 나니 집에는 부부 몫의 예금이나 적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자녀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거기다 공무원으로 계시던 남편이 건강상의 문제로 일찍 퇴직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은퇴 자금이 필요해졌죠. 내가 이걸로 버틸 수 있을까 싶은 퇴직금이 전부였지만 이미 여기저기 빚을 갚는데 쏟아부으니 남는 게 거의 없었다고 해요. 나중에 아이가 잘 되면 효도 받겠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뒷바라지했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노후와 자녀의 앞날이 별개의 문제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아이 역시 부모가 힘들어지자 미안해하며 노력하긴 했지만 결국 부부는 퇴직금만 믿고 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절감했다고 해요. 지금은 작은 장사를 시작하면서 간신히 생활비를 마련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62세 CC 무조건 부동산이 안전하다는 맹신. CC는 예전부터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 투자만큼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어요. 은퇴가 다가오니 마침 퇴직금을 받아 다른 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산 거죠. 그때는 주변에서 요즘은 어느 지역이든 한 번쯤은 오르니까 괜찮다 이런 말이 워낙 많았고 CC도 땅에 투자하면 웬만해선 손해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분양가가 워낙 높아졌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분양을 받은 지역의 집값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요. 되레 분양권을 싸게 내놓아도 안 팔려서 몇 년째 매달 대출 이자만 내며 힘들어하고 있죠. 나이가 있으니 은행에서도 대출 한도를 많이 안 잡아주고 그마저도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커져 결국 퇴직금 목까지 까먹는 상황이 됐다고 해요. 부동산은 옛날부터 오르는 걸로만 봐서 이 정도로 안 팔릴 줄은 몰랐다. 괜히 믿을 거 믿었다. 내 손으로 노후 자금 다 말아먹는 꼴이다 하며 크게 후회하시더군요.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들어보니 어떤 식으로든 은퇴 자금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혹은 믿고 싶은 만큼만 믿다가 실패하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돈이라는 건 모을 때는 한없이 더디게 느껴지는데 잘못된 투자나 소비로 인해 없어지는 건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퇴를 앞두고 꼭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해요. 분산 투자 한 곳에 큰 돈을 몰빵하기보다는 예적금, 펀드, 보험, 연금 등 여러 방식으로 분산하는 게 좋아요. 조금 덜 벌더라도 잃을 위험을 줄이는 게 핵심이죠. 지속적인 현금 흐름 확보 은퇴 후에도 꾸준히 들어오는 월급 같은 수입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훨씬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부업이나 재취업 등으로 현금 흐름을 미리 준비해두면 좋겠죠. 지출 관리 아무리 수입이 늘어도 지출이 그보다 많으면 의미가 없어요. 노후에는 소득이 확 줄어드니 은퇴 전부터 지출 습관을 점검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지나친 기대는 금물 자녀가 성공하면 나도 편해지겠지, 주식이 반등하겠지, 부동산은 무조건 안전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 때문에 발등 찍히는 경우가 많아요. 기대보다는 현실을 먼저 따져보는 태도가 안전을 지켜줍니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찾아오는 일생일대의 전환점입니다. 한번 실수하면 재기가 쉽지 않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특히 퇴직금은 말 그대로 노후를 위해 마련해주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돈이니 가볍게 굴려도 된다고 생각하다간 큰 코 다치기 쉽습니다. 저도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제 노후 계획을 점검하게 되네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으셨다면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해서 혹은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자녀가 잘 된다고 해서 반드시 은퇴가 여유롭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은퇴 후 삶이 두렵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준비만 잘하면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미리 대비하고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한다면 누구나 은퇴 이후에도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자신만의 은퇴 플랜을 현명하게 세우고 실패 없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본 여유롭고 안정된 노년의 시간입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퇴직연금에 재취업 소득까지 더해지면 마치 부유한 생활을 꿈꿀 수도 있죠. 하지만 현실은 달콤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마주하는 복잡한 세금 신고서와 건강보험료 고지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왜 손에 남는 건 이렇게 적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오면 은퇴 후 삶의 재정 설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50대와 60대 은퇴자들이 놓치기 쉬운 이 함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금과 보험료가 당신의 소득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을까요? 오늘 이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 생활의 여유를 기대하며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재취업을 통해 안정된 소득을 추가로 올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공무원 연금 월 304만 원과 재취업 월급 362만 원으로 보면 합산 소득은 꽤 높아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높은 소득을 누리면서도 정작 눈앞에 닥치는 것은 세금 폭탄과 더불어 건강보험료 부담입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은퇴 후에 이러한 재정적 현실을 생생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세금과 연금 예상치 못한 덫. 김 씨는 60대 초반의 퇴직 공무원입니다. 그는 공무원 연금으로 매월 304만 원을 받고 은퇴 후 재취업하여 월 362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 소득이면 꽤 여유롭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소득세 신고 시기가 다가오면서 그 현실은 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월 소득이 600만 원을 넘게 되면서 종합소득세가 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김 씨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은퇴 후 받는 연금까지 일부 사용해야 했습니다. 연금 소득 자체가 종합소득에 합산되면서 세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그 결과는 연금액이 반토막 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해서 벌어도 실질적인 수중에 남는 돈이 줄어드는 건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경우는 단순히 세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건강보험료까지 소득에 따라 올라가며 전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2. 재취업의 함정 건강보험료 폭탄. 은퇴 후 재취업한 박 씨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 꾸준히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공무원 연금 외에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급여로 한 달에 362만 원을 벌었는데 문제는 건강보험료였습니다. 공무원 연금과 월급을 합산한 소득으로 인해 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월급의 큰 비율을 차지하며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경우 이전에는 건강보험료로 월 20만 원 정도를 부담했지만 이제는 소득 증가로 인해 월 45만 원 이상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 씨는 세금이야 납득할 수 있겠지만 건강보험료는 예상치 못한 부담이었다. 매달 꾸준히 내야 하니 부담감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건강보험료의 증가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정작 일해서 버는 돈이 실제로는 많은 지출로 인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소득 대비 혜택의 문제.
은퇴 후 연금과 추가 월급으로 생활하던 이순자 씨는 소득이 많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무원 연금으로 304만 원을 받고 재취업해서 362만 원을 벌던 그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가 되자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소득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급증해 실질적으로 손에 남는 금액이 줄어드는 걸 체감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소득이 많아서 여유롭다고 생각했는데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고 나니 생각보다 쓸 수 있는 돈이 줄었다. 결국 고정비 부담 때문에 다시 지출을 줄여야 했다며 현실의 벽을 느꼈습니다. 특히 소득이 높아지면 건강보험료는 자동으로 상향 조정되기에 소득이 높다고 무조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소득 설계 철저히 준비하자.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공무원 연금과 재취업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꿈꾸지만 실제로는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문제로 인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은퇴 전부터 소득에 따른 세금 및 보험료를 미리 고려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득을 나눠서 발생시키거나 필요한 시기에 맞춰 이를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소득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조정은 더 나은 재정적 안정을 보장해 줍니다. 세금과 보험료에 대비한 준비를 통해 은퇴 후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슬기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 생활을 계획할 때 많은 이들이 자주 간과하는 것이 세금과 건강보험료입니다. 은퇴 후 공무원 연금과 재취업 소득이 결합되면 겉보기에는 여유로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예기치 않은 재정적 압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소득 구조를 설계하면 세금 폭탄과 보험료 폭탄이라는 불청객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정 전문가의 관점에서 은퇴 후 소득 관리와 관련된 몇 가지 핵심 전략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세금 구조의 이해.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공무원 연금을 받고 추가로 일을 하며 수입을 늘리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과 월급이 합산되면 종합소득세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 씨의 사례를 보면 월 304만 원의 공무원 연금과 362만 원의 재취업 소득이 합산되어 월 소득은 약 666만 원이 됩니다. 겉으로는 풍족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을 넘어섭니다. 그 결과 김 씨는 상당한 세금 청구서를 받았고 연금 소득 일부를 세금 납부에 사용해야 했습니다. 세금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은퇴자들은 소득 분산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부분의 소득을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개인 사업자로 전환하거나 연금 외의 소득을 일정 시기마다 나눠서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의 숨은 함정. 종합소득세 외에도 은퇴자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박 씨의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박 씨는 월 304만 원의 공무원 연금 외에 재취업을 통해 월 362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합산 소득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건강보험료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의 청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재취업을 고려하는 이들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를 선택할 때 소득을 부분적으로 조정하거나 자영업자로 등록하여 소득 신고 시기와 금액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일정 기준 이하로 소득을 유지하면 건강보험료 상승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3. 사례에서 배우는 소득 설계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이순자 씨의 사례를 통해 소득 설계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공무원 연금 304만 원과 재취업 월급 362만 원을 통해 월 666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실질적인 수중에 남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이 씨는 은퇴 후 소득 설계가 단순한 얼마를 벌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포함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의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은 몇 가지 전략을 권장합니다. 첫째, 소득의 일부를 분산하여 합산 소득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둘째, 자산을 운용할 때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셋째,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 단위로 보험을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부담을 줄이고 재정 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소득을 넘어서는 은퇴 설계. 은퇴 후에는 단순히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닌 소득의 실질적인 사용 가능 금액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연금과 추가 소득을 통해 월 600만 원 이상을 벌어도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부가적인 비용으로 인해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철저하게 세금과 보험료에 대한 예측과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출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득을 올려도 지출이 과도하거나 세금과 보험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소득 증가와 지출 관리의 균형을 통해 안정된 은퇴 생활을 설계하라고 조언합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소득 설계는 단순히 얼마를 버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 구조를 어떻게 조정하고 세금과 보험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은퇴자들은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소득을 누리고 안정된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상 밖의 현실로 다가옵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하며 안정된 수입과 높은 지위를 누리던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오늘은 대기업 부장, 퇴직 후 편의점 알바 면접에 상상도 못한 현실 이라는 주제로 퇴직 후 현실의 다양한 사례와 이에 따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현실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사례 퇴직 후에도 이어지는 생계 고민. 김 부장님은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헌신적으로 일한 끝에 부장으로 은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여유롭게 지낼 것이라 생각했지만 김 부장님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와 자녀들의 교육비가 발목을 잡았죠. 월급을 받을 때는 모르던 각종 고정비와 지출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며 결국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면접에 나가면서 그는 내가 이런 곳에 와서 일자리를 구할 줄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례는 많은 은퇴자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입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소비되는 퇴직금,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 김 부장님의 이야기는 은퇴 전에 충분한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직장에 있을 때의 월급과 혜택은 퇴직 후 단번에 사라지므로 이를 대비해 여러 수입원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 자존심과 현실의 갈등. 또 다른 사례로 이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과장님은 항상 퇴직 후에는 여유롭게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닐 것이라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퇴직 후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적 부담에 직면했습니다. 자녀들의 결혼 자금과 건강보험비 등 생각지 못한 지출이 커지면서 그도 결국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면접을 보러 갔던 곳은 작은 마트의 진열 담당 아르바이트 자리였습니다. 이 과장님은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힘들었지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그는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의 의미를 조금씩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대기업 과장 출신이다 라는 자존심은 결국 생활의 안정과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 다양한 수입원의 필요성. 세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박 이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회사에서 임원 자리까지 올라갔고 퇴직금도 나름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가 닥치며
그의 자산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고 월세 수익으로 계산했던 수익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박 이사님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한 것이 큰 실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랴부랴 온라인 강의를 제작해 노하우를 판매하거나 자문을 해주며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수입원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한 가지 형태의 연금이나 저축에만 의존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경제 변동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죠. 여러 수입원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보다 안정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준비는 끝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사례는 퇴직 후 새로운 현실에 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상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퇴직은 한 시점일 뿐 그 후의 삶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직에 있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준비를 고려해 보세요. 다양한 수입원 마련하기, 온라인 강의, 글쓰기, 자문 등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활용해 보세요. 경제적인 여유 확보하기, 퇴직 전부터 절약하고 비상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인 준비, 자존심을 내려놓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퇴직 후의 삶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다채롭고 때로는 도전적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또 다른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죠. 자,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미래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대비책을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요? 퇴직 후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도전의 연속입니다. 특히 안정된 직장 생활을 오랜 시간 해온 사람들에게는 퇴직 후의 현실이 상상했던 것과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오랜 기간 일하다 퇴직한 사람들이 느끼는 공허함, 경제적 불안, 그리고 자존심의 갈등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대기업 부장, 퇴직 후 편의점 알바 면접에 상상도 못한 현실 이라는 주제를 통해 퇴직 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응 방법과 통찰을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퇴직 후 일자리의 새로운 시각. 퇴직자들이 종종 마주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생계입니다. 과거에는 퇴직 후 연금이나 저축만으로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했지만 요즘 시대에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 후의 삶도 늘어나고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지출과 경제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오랜 시간 근무했던 김 부장님의 사례처럼 퇴직 후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은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첫째, 현실과의 괴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전에는 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퇴직 후에는 돈의 흐름이 급격히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퇴직 이후의 불확실성입니다.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나 자녀의 지원, 혹은 경제적인 충격 등은 퇴직자들이 대비하지 못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존심의 벽, 그리고 현실의 수용. 대기업 임원이나 부장 출신 퇴직자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은 본인의 경력과 지위를 반영하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만들어주지만 퇴직 후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때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장님은 자신이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불편하고 기존의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는 것이 어려웠지만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며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퇴직 후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과장님의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본인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이죠. 나는 대기업 임원이었다라는 과거의 자부심은 현재의 생활에서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유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나 수입원을 찾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수입원의 중요성. 박 이사님의 사례는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퇴직 후 임원 시절 받았던 퇴직금을 가지고 여유롭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충격이 닥치며 그의 자산 가치가 줄어들고 그가 의지하던 월세 수입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가지 수입원에 의존한 결과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다양한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저축과 연금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투자나 부수적인 수입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최근에는 퇴직자들이 온라인 강의 제작, 글쓰기, 자문 등으로 부수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창의적이고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것은 퇴직 후 삶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퇴직 후의 계획 필수적인 전략.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에는 몇 가지 필수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경제적 여유를 위한 준비입니다. 퇴직 전에 경제적 상황을 철저히 검토하고 예상 지출과 수입원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심리적인 준비입니다. 퇴직 후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오는데 이를 미리 인지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다양한 수입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수입원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다양한 활동과 투자를 통해 수입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퇴직 후 편의점에서 일하는 김 부장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퇴직은 새로운 시작이며 그 후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 더 나은 선택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퇴직 후 삶의 행복과 안정은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미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준비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